아버지, 진짜 가야 해요? 대한항공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문 15살 유진이었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유진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할머니가 흘리던 눈물, 친구들과의 마지막 사진, 그리고 서울 하늘이 점점 작아지던 모습까지 말이죠. 아버지의 미국 파견 근무로 가족 모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명문이라 불리는 브룩필드 하이스쿨에 전학을 왔지만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학교 복도는 너무 넓었고 사물함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첫 자기소개에서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늘 발표를 잘하던 유진이었는데 영어로 말하니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교실 뒤편에서 몇몇 아이들이 속닥속닥 웃었습니다. 유진의 억센 영어 발음이 웃음거리가 된 거였죠. YOJIN? 유진이라고 불러도 돼? 담임 미스 셀라스가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미국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제니퍼나 에밀리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늘 모범생이던 유진은 이곳에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동양애일 뿐이었어요. 수학 시간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숫자는 만국 공통어니까요. 하지만 영어 시간이 되면 유진은 바닥을 보며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유진, 읽어볼래요? 선생님이 부를 때마다 유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여기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발음 하나하나가 어색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사이엔 침묵이 흘렀죠. 점심시간에 유진은 혼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저게 뭐야? 검은 종이에 쌀 마른 거? 김치 냄새 난다, 진짜. 유진은 김밥을 다 못 먹고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은 학교 매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담임 미스 셀라스의 교무실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교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선생님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애 말이야, 유진? 맞아요. 영어도 못하면서 자존심만 세요. 수업 중에 대답도 안 하고 곧 그만두겠죠. 다들 그랬듯이. 작년에도 중국 애 하나 왔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미스 셀라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그렇게 존경했던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유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도 그냥요라고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빴고 어머니는 영어를 못해서 학교 일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싶었고 서울말로 농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함도 들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합창단 단장도 했고 정교 회장도 했던 유진이었어요.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미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스프링 콘서트 오디션 공지입니다. 월요일 아침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다가 손을 멈췄어요. 스프링 콘서트라니 뭔가 익숙한 단어 같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브룩필드 하이스쿨의 전통 행사인 스프링 콘서트가 열립니다. 각국 출신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공연하는 자리예요. 관심 있는 학생은 음악실로 와서 신청하세요. 미국 고등학교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유진은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년엔 멕시코 애들이 마리아치 연주해서 대박이었지. 이번엔 뭐 할까? 인도 애가 볼리우드 댄스 한다던데. 한국 애는 뭐 할 것 같아? 케이팝? 유진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한국 애라는 건 분명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케이팝이라니. 유진은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걸로 무대에 서고 싶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은 음악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문 안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이 오디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그리고 인도에서 온 라비까지 모두들 자신만의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노래, 국악 아니면 케이팝? 유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따라 부르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 전통 노래를 부른다면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그때였습니다. 교내 합창단 주장인 브리트니가 친구들과 함께 음악실에서 나왔어요. 브리트니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소녀였습니다. 합창단에서도 솔로를 자주 맡는 실력자였죠. 어머, 유진도 여기 있네? 브리트니가 유진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약간의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설마, 너도 나오는 거 아냐? 브리트니의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심히 뱉은 말이 유진의 마음을 찔렀어요. 영어 발음도 안 되는데 뭐 할 건데? 노래라도 부를 거야?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갈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뭐 할 건데? 한국 노래요. 케이팝? 아니요. 전통? 아니, 그냥 한국 노래요. 유진은 정확히 뭘 할지 모르면서도 일단 대답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행운을 빌어. 하지만 그 말투에서 유진은 비웃음을 느꼈습니다.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사라진 후 유진은 음악실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정말 들어갈까? 유진은 10분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유진아, 두려워서 안 하는 것과 시도해보고 안 되는 것은 다르단다. 할머니는 항상 유진에게 용기를 주곤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포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 담당인 미스터 윌슨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 유진. 오디션 신청하러 왔어? 네.
어떤 걸 준비할 거야? 한국 노래요. K-팝? 왜 모든 사람이 K-팝부터 물어보는 걸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의 노래요. 미스터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디션은 다음 주 금요일이야.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있어. 반주는 필요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생각해보고 말해줘. 유진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칸에 유진 박라고 썼고 공연 내용 칸에는 코리안 트레디셔널 송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정작 어떤 곡을 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진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노래들을 찾아봤어요. 아리랑도 있고 도라지 타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유진은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을 발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였던 안익태가 작곡한 곡이었어요. 멜로디가 아름다웠지만 가사가 없었습니다. 이거다. 유진은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 환상곡의 일부 멜로디에 자신만의 가사를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거였죠. 유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가사를 써봤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외로움까지 모든 감정을 담으려고 했어요. 엄마, 이 노래 어때요? 다음 날 저녁 유진이 어머니에게 허밍으로 멜로디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어요. 어머, 이 멜로디. 할머니가 너를 위해 항상 부르던 자장가 같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생각나네. 유진아, 정말 예쁜 노래다. 그 순간 유진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노래였어요. 할머니와 고향,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이 노래로 무대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체육관 뒤편에서 연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를 마친 후 오후 9시가 되면 몰래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산책한다는 유진의 말을 믿고 계셨죠. 체육관 뒤쪽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유진을 비춰줬어요. 유진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언젠가 너의 품에 안기던 날엔 봄이 피어나던 날 그대 목소리 들리던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사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의미를 담게 됐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까지 말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내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낯선 땅 위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 연습하다 보면 종종 눈물이 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서울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도 불타올랐습니다. 일주일째 연습하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유진이 노래하고 있는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누구세요? 유진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경비원인 미스터 톰슨이었어요. 미안해, 놀라게 해서. 매일 밤 여기서 노래하는 소리 들렸거든.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 감사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그런데 내일이 오디션이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네, 많이요. 미스터 톰슨이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어. 군인으로 말이야.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생각나네. 내 노래에선 그때의 감정이 느껴져. 정말요? 응.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야. 내일 떨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봐. 그 말이 유진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유진의 기분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 오디션이네. 유진이 뭘 할지 궁금해. 한국 전통 노래라고 했잖아. 아마 북치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아닐까? 상상해봐. 그 발음으로 노래한다면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졌죠. 오디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음악실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카를로스는 기타를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라비는 인도 전통 악기를 가져왔더군요. 유진, 준비됐어? 미스터 윌슨이 물었습니다. 네. 반주는? 아니요, 무반주로 할게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반주 노래는 위험했거든요.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요. 첫 번째 순서는 브리트니였습니다. 브리트니는 미국 전통 민요를 완벽한 발음과 기교로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브리트니야. 저게 프로 수준이지. 두 번째는 카를로스, 세 번째는 마리아 순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문화를 자신감 있게 표현했어요. 유진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렸는데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엿듣고 있었어요. 쟤 또 저러네. 듣기 민망해 진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리아라는 백인 여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이건 무슨 찢어진 발음의 오페라야? 음악실 안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연습 소리를 듣고 있던 거였죠. 유진 차례야. 미스터 윌슨이 불렀지만 미스 셀라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를 좀 바꿔도 될까요? 유진을 마지막으로 하면 어떨까요? 왜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미스 셀라스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라는 것은 보통 가장 기대되는 순서였지만 지금 상황에선 다른 의미였어요. 모든 사람이 지쳐서 대충 듣고 끝내려는 순서였죠. 괜찮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할게요. 다른 학생들의 오디션이 계속됐습니다. 라비의 인도 전통 노래, 독일에서 온 한스의 민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루이스의 삼바까지. 모든 공연이 끝날 때쯤엔 2시간이 지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지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시계를 보며 불만을 표했어요. 언제 끝나? 마지막이 누구야? 아, 그 한국 애구나. 드디어 유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서자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누군가는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친구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노래로 보여줄 거야. 유진은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포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시작할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체육관 뒤편에서 연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를 마친 후 오후 9시가 되면 몰래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산책한다는 유진의 말을 믿고 계셨죠. 체육관 뒤쪽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유진을 비춰줬어요. 유진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언젠가 너의 품에 안기던 날엔, 봄이 피어나던 날, 그대 목소리 들리던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사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의미를 담게 됐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까지 말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내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낯선 땅 위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 연습하다 보면 종종 눈물이 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서울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도 불타올랐습니다. 일주일째 연습하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유진이 노래하고 있는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누구세요? 유진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경비원인 미스터 톰슨이었어요. 미안해, 놀라게 해서. 매일 밤 여기서 노래하는 소리 들렸거든.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 감사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그런데 내일이 오디션이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네, 많이요. 미스터 톰슨이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어. 군인으로 말이야.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생각나네. 내 노래에선 그때의 감정이 느껴져. 정말요? 응.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야. 내일 떨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봐. 그 말이 유진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학교에서 유진의 기분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 오디션이네. 유진이 뭘 할지 궁금해. 한국 전통 노래라고 했잖아. 아마 북치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아닐까? 상상해봐. 그 발음으로 노래한다면.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졌죠. 오디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음악실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카를로스는 기타를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라비는 인도 전통 악기를 가져왔더군요. 유진, 준비됐어? 미스터 윌슨이 물었습니다. 네. 반주는? 아니요, 무반주로 할게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반주 노래는 위험했거든요.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요.
첫 번째 순서는 브리트니였습니다. 브리트니는 미국 전통 민요를 완벽한 발음과 기교로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브리트니야. 저게 프로 수준이지. 두 번째는 카를로스, 세 번째는 마리아 순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문화를 자신감 있게 표현했어요. 유진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렸는데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엿듣고 있었어요. 쟤 또 저러네. 듣기 민망해 진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리아라는 백인 여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이건 무슨 찢어진 발음의 오페라야? 음악실 안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연습 소리를 듣고 있던 거였죠. 유진 차례야. 미스터 윌슨이 불렀지만 미스 셀라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를 좀 바꿔도 될까요? 유진을 마지막으로 하면 어떨까요? 왜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미스 셀라스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라는 것은 보통 가장 기대되는 순서였지만 지금 상황에선 다른 의미였어요. 모든 사람이 지쳐서 대충 듣고 끝내려는 순서였죠. 괜찮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할게요. 다른 학생들의 오디션이 계속됐습니다. 라비의 인도 전통 노래, 독일에서 온 한스의 민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루이스의 삼바까지. 모든 공연이 끝날 때쯤엔 2시간이 지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지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시계를 보며 불만을 표했어요. 언제 끝나? 마지막이 누구야? 아, 그 한국 애구나. 드디어 유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서자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누군가는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친구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노래로 보여줄 거야. 유진은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포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시작할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할게요. 유진이 말하자 교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적은 아니었어요. 뒤편에서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언젠가 첫 단어부터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려니 SOMEWHERE TIME 되어버렸어요. 교실 뒤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특히 리아의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저게 뭐야? 영어야 한국어야? 리아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유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 발음 들어봐. 완전 웃겨. 리아의 친구들도 함께 킥킥거렸어요. 유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계속했습니다. 너의 품에 안기던 날엔. 하지만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거든요. 이건 무슨 찢어진 발음의 오페라야? 리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교실 앞에 있던 학생들도 뒤돌아봤어요. 조용히 해. 미스터 윌슨이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진 후였습니다. 유진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분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계속해 유진. 미스터 윌슨이 격려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괜찮아. 다음 기회에.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힐끗힐끗 유진을 쳐다봤지만 유진은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오디션이 끝난 후 복도에서 리아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민망했어.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그래도 용기는 있네. 저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니. 용기라기보다는 철면피 아냐? 유진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철면피라니. 그 단어가 마음에 박혔어요. 며칠 후 스프링 콘서트 참가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리트니 있네, 당연히. 카를로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 유진은 없네. 유진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오디션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유진은 도서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도서관에서도 편하지 못했어요. 저기 저 애 봐. 오디션에서 완전 망했던 애. 한국 애지? 민망했어 진짜.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유진의 귀에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유진은 책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진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디션 어땠어? 라고 물어도 그냥요라고만 대답했어요. 합격했어? 아니요.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어머니는 유진을 위로했지만 유진은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유진을 보면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고 영어 시간에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유진, 읽어볼래? 선생님이 부를 때마다 유진은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디션 실패 이후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스 셀라스가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 잠깐 얘기하자. 교무실에서 미스 셀라스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오디션 일 때문에 속상하지? 괜찮아요. 사실 스프링 콘서트 참가자 명단에 추가 모집이 있어. 혹시 다시 도전해 볼 생각 없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됐어요. 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어를 못해요. 발음도 이상하고. 애들이 웃어요. 미스 셀라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언어는 연습하면 늘어.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늘지 않아. 하지만, 그리고 스프링 콘서트는 영어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야. 각자의 문화를 나누는 자리지. 미스 셀라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생각해봐. 마감은 다음 주까지야. 유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단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이 서울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별도 다르고 달도 달랐어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스터 톰슨이 유진의 연습 모습을 다른 선생님께 얘기했고 몇몇 교사들이 유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음악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헨리 맥켄지 선생님이 유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군. 맥켄지 선생님의 중얼거림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유진아, 정말 안 할 거야? 어머니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스프링 콘서트 추가 모집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안 할래요. 유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로는 회사에서도 한국 문화 소개하는 행사가 있다던데 유진이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저 정말 안 할래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헨리 맥켄지라고 합니다. 유진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브룩필드 하이스쿨 음악과 교사입니다. 유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 문제를 일으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은 얘기입니다. 유진이 스프링 콘서트에 다시 도전해봤으면 해서요. 하지만 유진이가 오디션에서 그 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한테 들어보니 유진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더군요. 맥켄지 선생님은 미스터 톰슨으로부터 유진의 연습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맥켄지 선생님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유진이 노래를 꼭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전화 받아봐. 학교 선생님이셔. 유진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 유진. 나는 헨리 맥켄지야. 음악 선생이지. 안녕하세요. 내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 내일 점심시간에 음악실로 올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아무도 없을 거야. 나하고만 얘기하자.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유진은 음악실로 갔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봐, 유진. 선생님, 저는 정말 일단 내 노래를 들어보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돼. 맥켄지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어떤 노래인지 말해줄래? 유진은 자신이 준비했던 창작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 멜로디에 자신만의 가사를 붙인 것이라고 했어요.
오, 안익태. 훌륭한 작곡까지. 들어보자.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너의 품에 안기던 날엔, 봄이 피어나던 날, 그대 목소리 들리던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맥켄지 선생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진의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감정만큼은 진실했어요. 아름다운 노래야, 유진. 하지만 제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지. 맥켄지 선생님이 일어나서 유진 앞에 섰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다고 했지? 군인으로 말이야. 1950년대였어. 한국 전쟁 때요? 맞아.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의 노래도 들었고, 그들의 눈물도 봤지. 맥켄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 노래에서 그때의 감정이 느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망도. 정말요? 정말이야. 그래서 내가 꼭 무대에 서길 바라는 거야.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맥켄지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네. 그렇게 유진은 다시 스프링 콘서트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맥켄지 선생님이 직접 도와주기로 했어요. 스프링 콘서트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 모였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브리트니의 미국 민요였습니다.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두 번째는 카를로스의 멕시코 음악, 세 번째는 마리아의 필리핀 댄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순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마지막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라고 했거든요. 다음은 유진 박입니다. 한국의 창작곡을 선보이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유진이 무대에 오르자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오디션에서 망했던 애 아냐? 어떻게 됐지? 리아도 친구들과 속삭였습니다. 또 민망한 상황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무대 옆에서 유진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유진을 비췄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젠가 첫 마디에서 유진의 목이 잠겼습니다. 떨림 때문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 또 시작이네. 리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미스 셀라스가 음향실로 향했어요. 마이크 볼륨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곤란하겠어. 하지만 맥켄지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맥켄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진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너의 품에.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강당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몇몇 학생들의 비웃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때 유진은 맥켄지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유진은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당의 수백 명 시선을 잊고 그저 할머니만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서울의 그 작은 집에서의 추억들을 말이죠. 언젠가 너의 품에 안기던 날엔 두 번째 절이 시작되자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감정이 담긴 떨림이었어요. 봄이 피어나던 날, 그대 목소리 들리던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강당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으려던 학생들도 점점 집중하게 됐어요. 유진의 노래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내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낯선 땅 위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 음악실 뒤편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선배였어요. 유진의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맥켄지 선생님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한국전 참전 용사였지. 저 노래, 그날의 울음 같군. 1952년 맥켄지 선생님이 19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한국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리던 눈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던 그들의 모습까지 말이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하늘 위로 날아가서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유진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감정은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외로움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앞쪽에 앉아 있던 미시즈 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시즈 김은 4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온 학부모였어요. 유진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브리트니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노래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마지막 구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그 갈라진 목소리마저 아름다웠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여운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때 맥켄지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그 박수를 시작으로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리아조차 조용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유진을 맥켄지 선생님이 안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유진. 내가 해냈구나. 선생님, 제가 정말. 응, 내가 해냈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날은 6월 25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였지만 그 날짜가 유진의 노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 노래 듣고 울었어.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 특히 미시즈 김이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줘서. 할머니, 나도 내 나이에 혼자 이 땅에 왔었어. 그때의 마음이 내 노래에 다 담겨 있더구나. 그날 밤 학교 웹사이트에 유진의 공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소녀, 브루필드를 울리다였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음. 발음은 어눌해도 마음은 진짜였어. 나도 모르게 눈물 났음. 언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심지어 뉴욕 교육청에서도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좋은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말이죠. 유진은 집에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우리 딸. 어머니가 유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머니께 전화드려야겠어요. 유진은 서울의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우리 유진이가 그렇게 잘했다고? 할머니가 늘 말했잖니. 포기하지 말라고.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우리 손녀야. 하지만 내가 거기서 잘 해내고 있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나와서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유진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공연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전에는 외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안녕, 유진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정말 멋있었어. 다음에도 또 노래 들려줘. 유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비웃던 아이들 이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유진이 혼자 앉아 있는데 브리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네, 물론이요. 브리트니가 유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 전에 너를 비웃었던 것.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사실 질투했던 것 같아. 질투요? 브리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진짜 내 이야기를 노래로 했잖아. 나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노래했는데. 유진은 놀랐어요. 완벽해 보이던 브리트니가 자신을 질투했다니요. 내 노래 들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음악이 뭔지 말이야. 그때 리아가 다가왔습니다. 리아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유진아,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브리트니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리아가 유진 앞에 앉았어요. 미안해. 리아의 첫 마디였습니다. 전에 너를 놀린 것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계야.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태어나셨어. 하지만 나는 숨기고 싶었어. 왜요? 너처럼 당할까봐. 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늘 주눅 들어 계셔. 나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어. 유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노래 들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리아, 엄마가 어젯밤에 내 영상 보시고 우셨어.
저 아이가 용감하다고 하시면서 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엄마가 한국계라는 것. 유진이 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젠 숨기지 마.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미스 셀라스였어요. 유진아, 잠깐 얘기하자. 교무실에서 미스 셀라스는 유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공연 정말 아름다웠어. 감사해요. 사실 미스 셀라스가 망설였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유진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도 한국 학생 한 명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 10년 전이었지. 어떤 일이요? 그 아이도 너처럼 스프링 콘서트에 도전했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놀렸고 결국 포기했지. 미스 셀라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그때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어. 오히려 포기하라고 했지. 유진은 놀랐어요. 미스 셀라스가 자신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 아이는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했지. 선생님, 그래서 내가 다시 도전한다고 했을 때 걱정됐어.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미스 셀라스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선생님.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도 너처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울게. 약속해. 그날 저녁 집에서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건 전화였어요. 유진의 어머니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유진의 공연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달시 교육청 주최 다문화 축제에서 공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유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거든요. 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영어 발음 때문에 놀림받던 자신이 이제 공식 행사에 초대받다니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래, 유진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래요. 꼭 하고 싶어요. 유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해.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유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며칠 후 학교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룩필드 하이스쿨에 다문화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첫 번째 회장으로 추천됐습니다. 정말 할 거야? 브리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나도 가입할 수 있어? 물론이에요. 리아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요. 카를로스와 마리아, 라비도 가입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미국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거예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맥켄지 선생님이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런 일을 오랫동안 기다렸어.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혼자 체육관 뒤편으로 갔습니다. 처음 연습했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됐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바람이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이제 16살이 됐어요. 키도 조금 더 자랐고 자신감도 훨씬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브룩필드 하이스쿨에 한국 문화의 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유진.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난 학기 내 공연을 본 후에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한국 문화의 날 오프닝 곡은 당연히 유진의 노래였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창작곡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학생들도 함께 부르기로 했어요. 리아, 너도 같이 부를래?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제 우리는 친구잖아. 리아는 지난 학기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어머니와도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셔. 이제 한국 음식도 도시락으로 싸주신다고. 정말 좋겠어. 브리트니도 다문화 동아리의 적극적인 멤버가 됐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오셨거든. 그럼 아일랜드 음악도 소개해줘. 좋은 생각이야. 다문화 동아리는 이제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각자의 문화를 나눴어요. 카를로스는 멕시코 요리를 가르쳐줬고, 마리아는 필리핀 댄스를, 라비는 인도 전통 악기를 소개했습니다. 유진은 한국어 기초를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유진, 고마워는 뭐야?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날이 다가오자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 음식 체험, 한복 입어보기, K-팝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어요. 유진, 너 덕분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게 됐어. 미스 셀라스가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뭘?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제가 마음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연다는 것을요. 미스 셀라스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한 마지막 해였어요. 유진아, 내가 내 교사 생활에 가장 큰 선물을 줬어. 선물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줬어.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는 걸. 한국 문화의 날 당일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까지 왔어요. 심지어 지역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유진 박을 소개합니다. 유진이 무대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을 비웃던 그 강당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 박입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이제 이곳 브룩필드의 학생이기도 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영어 발음 때문에 놀림받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숨기려고 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목소리는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것을요. 유진이 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와 함께 노래할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리아, 브리트니, 그리고 다문화 동아리 친구들이에요. 5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 다른 나라 출신이었지만 한마음이 됐어요.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노래가 됐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어요. 언젠가 너의 품에 안기던 날엔 유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봄이 피어나던 날, 리아가 이어받았어요.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대 목소리 들리던 곳에서 브리트니가 부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명이 함께 화음을 이뤘어요. 두 번째 절에서는 강당의 학생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마음은 모두 통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낯선 땅 위에 서 있어도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가사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우리로 개인의 이야기에서 모두의 이야기로 변한 거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맥켄지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고 40년간 교사로 일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합의 모습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미스 셀라스가 유진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써봤어. 읽어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진에게 발음이 어눌하다고 비웃었던 그날을 후회합니다. 너는 언어보다 더 깊은 것을 전했어요. 진심을.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 음악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용기였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 주세요. 내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고마워요. 미스 셀라스. 유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서울의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가.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가 늘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였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란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 몇 달 후 유진은 전교 합창대회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시 전체 다문화 페스티벌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유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HIIMYOJIN FROMKUREA ANDTHISISMIVOIC.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브룩필드 하이스쿨은 이제 다문화 교육의 모범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견학 온 교사가 물었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말입니다. 유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꿈도 생겼어요.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맥켄지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유진. 어머니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1년 전에 나는 영어 발음 때문에 숨고 싶어 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하라. 나는 한국에서 왔고 지금 미국에 있고 앞으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국경을 넘는다.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 내일도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HIIMYOJIN FROMKUREA ANDTHISISMIVOIC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과는 달랐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도 유진의 하늘이 된 거였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유진아. 정말 잘했어. 유진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